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7월 18일 월요일이고, 그리고 한 주의 첫 출발 같이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인플레 피크아웃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제 좀 인플레가 잠잠해지면서 증시가 좀 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악재라는 게 또 하나가 없어지면 또 하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한미 금리 역전, 여기에 대한 걱정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거기에 관련된 DB금투의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뉴스에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는 소식이 쫙 깔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나라만 안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적지 않은 기분들은 야, 이번에 좀 증시가 오르면 현금 비중을 좀 늘려볼까 라고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DB금투는 역전이 되더라도 하방 압력이 크지 않다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과거 역전 시기 3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번은 물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3번밖에 없었지만 그 중에 2번 66%가 하락을 했다고 하니까 이번 또 하락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2005년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앞서 하락했던 두 경우에는 그 전에 주가가 랠리를 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당시는 주가가 그냥 계속 오르다가 금리 역전이 되자마자 그때부터는 주가가 쭉 빠지는, 어떻게 보면 야, 이게 금리가 올라서 빠진 거야, 아니면은 그냥 오를 대로 올라서 이제는 빠질 때가 돼서 빠진 거야, 이러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오늘부터 50대 4차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18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 그리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50대 하니까 야, 그럼 내가 지금 50인가 아닌가, 그게 좀 긴가민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생 연도 기준으로 보자면은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이 혹시나 주변에 아니면은 본인이 63부터 72년생이시라면은 4차 접종 대상자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들 이제 열흘 정도가 지나면은 하루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항상 기분들 조심해서 나쁠 거 하나 없겠죠. 다음입니다. 어느덧 돌아온 외국인. 자, 요즘 들어 외국인이 슬금슬금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지난달 코스피에서는 5조 5천억이나 매도했던 외국인이었는데, 그런데 이번 달에는 물론 아직까지는 세 발의 피지만 5천억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한 달이 끝나지 않았고 지속적인 순매수가 나온다면은 오랜만에 외국인이 한 몇 조대 매수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또 일단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외국인이 무엇을 샀니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어제 확인했다시피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2차전지를 주로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SKIT, 삼성 SDI, LG화학, LG엔솔 이런 기업들을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추론을 해봤더니 하반기 실적 기대감과 낙폭 과대 인식, 이 두 가지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며, 그리고 이 와중에 최근 들어 은행주는 조금 외국인이 매도하는 형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역시 은행주지, 이런 얘기에 외국인이 은행주를 진짜 많이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또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죠,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돌아올 때 2차전지만 사는 건 아니겠죠. 그냥 전체적으로 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앞으로 최소한 4개월 5개월 그 정도 기간 동안 외국인이 한 10조 20조 이렇게 매수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시 뜨는 테마주. 최근 들어 장이 안 좋을 때도 테마주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기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진단키트, 우크라이나 재건, 무상증자, 쌍용차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 코로나 그리고 원숭이 도창 확진자가 증가하니 많이, 이런 뉴스 때문에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진단키트주는 연구를 시작하겠다, 이러한 말에 상승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관련주는 너무 많이 다뤘죠.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 다만 최근 들어 과거의 테마, 그러니까 한 2,
3개월 전에 테마였던 원전 관련주 그리고 우크라 재건 관련주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고로 위 테마주도 힘이 곧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테마주가 또 등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노랭에서 어떠한 테마주가 또 강세를 낼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많이 오를 만한 그런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는 실적이 중요해. 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었어요.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넷플릭스, 테슬라,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골드만삭스, BOA 이러한 쟁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다만 그 와중에 좀 실적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분명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저녁 미국 증시가 이러한 쇼크를 또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기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래 보시면은 포스코케미칼, 현대차, KB금융, 현대모비스, 기아, 신한지주, 현대건설 등등등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 기업들이 서프라이즈를 낼지 아니면 쇼크를 낼지 그런 전망도 한번 예측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왼쪽 있는 이 달력이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크게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제 많은 기분들이 이게 뭔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올려드리는 달력이죠. 위에 보시면은 공모주 일정이 있고 그 아래는 증시 일정, 주요 뉴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보호예수가 아래 있고 마지막으로 맨 아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적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샷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든 망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가기 싫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는데 원하는 성과를 못 거뒀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런가 보더니 일단 회담을 마친 후 바이든은 석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몇 준의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조금은 아쉽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증산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습니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전면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겠죠. 그렇게 최근 들어 유가가 조금 잠잠해진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80달러대나 70달러대까지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그런데 굳이 그렇게 엄청나게 변동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일단 이 정도에서 안정만 되어도 충분히 인플레이션 걱정은 반은 덜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페트병 방진복 개발. 오늘 KM이라는 기업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기릿은 이걸 딱 보다시피 뭐 코로나 때문에 올랐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함께 페트병을 재활용한 방진복을 개발했고, 그리고 그 방진복이 GRS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코로나랑 KM이 무슨 상관이야 키리,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참고로 KM은 방진복, 방진 마스크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로나가 제일 처음 터졌을 때 KM이 마스크 관련주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사용한 페트병을 이용해서 방진복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GRS가 뭔가 봤더니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화학적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국제 인증이라고 합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고 경쟁률 성일 하이텍. 자, 우리에게 공짜로 치킨을 주겠다고 현재 말하고 있는 성일 하이텍. 지금부터는 치킨 하이텍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최고의 기대주로 꼽히는 성일 하이텍이 청약을 시작합니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점이 포인트인데요. 참고로 성일 하이텍은 전기차 안에 들어있는 2차전지, 그리고 휴대폰, 노트북, ESS 이런 데 포함되어 있는 배터리로부터 재활용을 시도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얼마나 배터리가 많습니까? 그런 배터리를 전부 다 재활용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미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게 이 기업 너무나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KB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오늘 내일 청약 잊지 마시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어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제 계좌에도 당연히 이 두 개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간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 파란색 투
투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꽤나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어느덧 삼성전자는 6만 전자를 돌파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10만 닉스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TSMC의 깜짝 실적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 올려서 8만 전자 갑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천리길 또 한 걸음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는데 일단 의미를 두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금 오른다고 물론 다시 또 추가적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까요? 하지만 그냥 단기를 보지 말고 그냥 멀리 보자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돈 잘 벌고 있고 그 다음에 돈 계속적으로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은 당연히 주가가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오른다고 파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오히려 주가가 다시 또 빠지면은 그때 조금 더 사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항공주는 진짜 최악의 상황.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항공업계를 운영하는 CEO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분이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마도 몇몇 기업들은 야 땅콩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좀만 더 생각해봐도 야 이거 좀 답이 없는데 라고 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고유가 시대입니다. 비행기는 결국 기름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기름이 비싸다는 거는 당연히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비행기는 딱 봐도 이게 그냥 몇천 원짜리가 아닙니다. 이 비행기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은 리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거를 만드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해외에서 만든 거를 우리가 수입해낸 그러니까 해외에서 빌린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환율 때문에 완전 난리라고 합니다. 이 리스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뭐 금리 때문에 그런 건 오케이. 그런데 환율이랑 뭔 상관이야?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행기는 우리나라에서 사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거를 빌려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리스비를 매번 갚아야 되는데 그때 뭘로 갚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달러로 갚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강달러다 보니까 달러를 바꾸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달러를 사는데 1100원, 1200원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가면 갈수록 1달러를 사기 위해서 더 큰 한화가 필요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강달러 시대에는 진짜 항공주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은 그냥 강달러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초강달러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공주의 고민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와 두창이 아직까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항공주 입장은 여전히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매우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면은 야 근데 언젠가는 고유가는 끝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저유가로 갈 거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리 차면 기우는 것처럼 다시 또 약달러 시대로 언젠가는 갈 거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도 이제 사라질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모든 게 나쁜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반대로 보자면은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러한 이유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제 내년이 진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최근 들어 많이 빠지는 리오프닝 관련주 한 번쯤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면세점에서는 조금은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물가가 오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같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는 물품이 적어진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10만원으로 이만큼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10만원으로는 야 뭐야 왜 이렇게 물건이 줄었어 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들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봤다시피 서울시 꿈나무 카드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지금 이 돈으로는 택도 없다. 라면이랑 김밥 먹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10만원 한도인가요? 직장인 식비 비과세 같은 경우에도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면세점 한도 금액도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예전에는 가방을 샀다면은 가방보다 싼 게 뭐 있죠? 뭐 예를 들면 화장품밖에 사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부가 휴대폰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을 조정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와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600달러인데 그래도 한 30% 정도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뉴스가 나오자 오늘 면세점 관련주가 살짝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실적에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크루그만. 최근 조금 반등하는 암호화폐 위로 또 폭탄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크루그만 교수가 저 기릿은 솔직히 처음 들어봤지만 노벨 경제학상 절대 작은 이름값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봤더니 21세기 피라미드 사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정책 당국자들이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적지 않겠습니까? 이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규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며 얼마 전 루나, 테라, 이더룸이 폭락하면서 이 위험성을 충분히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교촌치킨의 배달료 상승. 얼마 전에 교촌치킨이 배달료를 인상했죠.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은 교촌치킨이 치킨값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야 4,000원 그래도 너무하다 3,000원이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촌치킨은 다리가 혹시 3개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다른 치킨을 먹을 거야 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교촌이 이번에 올렸으니까 다른 기업들도 그러니까 다른 치킨집도 결국은 올리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교촌은 선봉장 역할을 한 바 있었으며 저도 몰랐으나 최초로 배달비라는 개념을 도입한 게 바로 교촌치킨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교촌치킨에 대한 배신감이 조금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교촌치킨 같은 경우에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배달비가 너무 비싸서 픽업하러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포장하는 사람들이 꽤나 늘어나고 있다고 한데요. 하지만 이제는 포장비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포장비가 실제로 퍼지게 되면은 좀 많이 시끄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스파 빌보드 200 3위에 랭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걸그룹으로서는 최고 기록을 써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룹 에스파입니다. SM그룹의 걸그룹인데요. 이 에스파가 빌보드 200에서 지금 현재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BTS의 휴식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엔터 대장이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그 빈자리를 다른 가수가 조금씩 차지하고 있는 거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에스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가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꼭 내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최근 주가 하락이 컸던 FNF 그리고 한중 분위기가 나빠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증권이 FNF에 대해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22만원을 유지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상반기 중국 봉쇄로 인한 악영향이 존재를 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봉쇄 완화 기대감으로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최근에는 글로벌 테니스 의류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를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FNF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120일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뚫어내고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크게 10%씩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와중에 올해 퍼는 13, 내년에는 10 이 정도면은 그렇게 고평가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컨센이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 상승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휠러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브랜드에서 말 그대로 나라까지 떨어진 휠러홀딩스 한때는 28,900원까지 갔었지만 지금 현재는 28,400원까지 떨어진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일단 올해 2분기 실적은 매출은 소량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급 차질로 인한 원가 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월봉을 보자면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가격이 코로나 하락 때와 비슷한 가격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120원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휠러홀딩스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FNF랑 조금 다르죠. 슬금슬금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엄청난 성장이라 말하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올해 퍼는 6.1, 내년에는 5.6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올해부터 3%가 넘었기 때문에 저가 매력이 조금 생길 때가 아닌가 그리고 아까 차트를 봤을 때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한번 기분들 FNF 그리고 휠러홀딩스 이 두 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증시가 5일 내내 쭉쭉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